안녕하세요. 저쪽 거 안 들어가. 안녕하세요. 드런드런 이걸제 민속 이야기. 늦었습니다. 왜 늦었느냐고요? 저기, 11시 2분 전에 경찰분들이 오셔갖고 뭘 좀 확인하는 업무가 갑자기 돼갖고 할 수 없이 좀 늦었어요. 두 가지쯤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뭐냐면, 하나는요, 저희가 좀 하고 있는 일, 광고. 유튜브에 요즘 막 올리는 게 있습니다. 뭐를 올리느냐면, 애기들 동요 살려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동요가 전부 뭘로 되어 있느냐면, 옛날에 체록된 것이 애기들 목소리가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목소리로 동요가 체록되어 있어요. 근데 다행히 저는 체록 현장에서 많이 듣고 제가 부르던 노래들도 많아서 그것의 흐름을 전부 애기들한테 앵기고 있어요. 애기들이 부르는 동요. 그것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어요. 이걸제 민속TV라는 프로그램으로 가시면 보실 수 있는데 구독 좀 많이 눌러주세요. 마을고사 이야기. 먼저 시간에 제가 그 산신제가 생기던 마을에서 있었던 그 뭐라고 그러죠? 고사 시작할 때 법정으로 간 이야기를 좀 했더니 한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그 실제 인정을 받느냐고 하면서 다른 사례는 없느냐고 해서 쭉 좀 한 건을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거 좋다고, 그런 건 상식적으로도 알았으면 좋겠으니까 소개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하나만 소개를 할게요. 마을은 밝히지를 않겠습니다. 계룡산 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리고 그 동네 민속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아주 깊었던 동네고 설화도 많이 나오고 산신각이 냇물을 안 건너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산자락이 이렇게 있으면 마을이 아래에 있죠. 그러면 냇물이 이렇게 흐르면 대개 산신제는 지금까지 모든 조사한 산신제가 그 마을 뒷산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산신은 물을 건너가지 않고 산신제를 지내는데 이 동네는 계룡산 자락에다가 짓느냐고 그거를 산신당이 앞에 있어요. 냇물 건너에. 근데 요 동네가 법정소송에서 재미난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땅 문제였었어요. 그 땅이 원래는 마을 공동재산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등기가 마을 재산으로 안 내주는 바람에 그걸 어떻게 했느냐면 마을 대표가 7명이 공동 명의로 산을 냈는데 지금은 어림도 없죠. 지금은. 근데 대표자 한 사람이 그 땅을 인감을 다 6명 걸 떼어가지고요 혼자 팔아먹어 버렸어요. 사기를 친 거죠. 그 땅이 산 사람이 개발을 안 하고 그냥 있을 때는 뭐 문제가 안 됐죠. 그냥 뭐 산신제 이제 지내고 거기서 나무에다 떼는 건 어차피 계룡산이라 거기 국립공원 계룡산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못하게 하고 하니까 문제가 안 됐는데 땅값이 오르니까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했죠. 공주지금은 뭐 땅값 많이 세종시 때문에 오르는데 이 땅을 개발업자한테 팔아먹은 거예요. 이제 사기로 산 사람의 땅을 산 사람이 또 파는 거죠. 이제 이 사람이 거기를 개발하려고 하니까 이제 산재당을 치워라. 거기 다니는 길을 없애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적도 없으니까. 철거 요구를 내니까 마을이 공동으로 소송을 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어떻게 해서 연루가 되느냐면 제가 그 마을의 역사를 정리를 해서 공주의 전통마을이라고 문화원에 있는 향토사학회가 발행하던 향토사 도서에 그 마을 이야기를 썼는데 산재당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건너간 거 재미난 게 많아서 그걸 썼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 동네 어른들이 법정에다가 증거물로 제출을 한 거예요. 근데 저보고요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하래요. 그래서 저는 거부했습니다. 거부를 하고 어떻게 했냐면 의견서를 써줬어요.
거기 가서 말을 하다 보면 그게 그렇잖아요. 전 체록한 거니까. 조사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렇다 하는 것을 쭉 써줬고, 그때 당시로 있었던 내용에 대한 걸 써서 의견서를 내줬어요. 그랬더니 그 인정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가 됐느냐면, 그 인감 도장을 나는 찍어주지 않았다고 하는 분이 7분 중에 그때 당시로 이제 3분이 살아있어서 이분들이 법정에 가서 증언을 하고 나는 대준 적 없다 하면서 그게 이제 사기로 결정이 나버리는 거죠. 그러면 사기로 습득한 것은, 불법행위로 습득한 것은 원인 무효 소송을 낼 수 있거든요, 따로. 그래서 그것을 거래 원인 무효 소송을 따로 냈고요. 그 소송에서 마을이 이깁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그 불법을 저지른 분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더 재미난 것은 1차적으로 그것을 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원인 무효에 대한 것을 책임을 물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법정에서 양쪽 그에다가 서로 협상을 해라, 협의를 해서 어떻게든지 결론을 내라 하는 형태로 권유가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이건 이제 전달받은 이야기입니다. 제가는 모르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산재당 주변 땅 1000평 그리고 오가는 길을 측량을 해서 지적으로 마을의 대표자에게 넘겨주고 나머지가 정리되는 걸 봤어요. 글쎄요, 저도 민법을 조금 공부했는데 이런 경우에 굉장히 애매해져요. 제 1차 피해자, 2차 피해자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하여튼 그 법정에서도 전통은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저는 법을 잘 모르지만 관습법이라는 개념이 있죠. 이게 영국은 헌법이 없이 관습헌법을 갖고 있다 하는 형태로 하는 것은 상식인데, 관습에 대한 부분을 법정이 법령적 효력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재미난 일을 했고요. 이거 말고도 서너 건 더 있어요. 이거 재미납니다. 그런데 이제 공주의 그 땅값이 오르면서 이런 분쟁들이 좀 있죠. 이제 고사를 이번 시간에 사실은 제가 뭐라고 할까요? 종교적인 분류를 일단 좀 해보고 다른 얘기를 선왕제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되면 중간에 그냥 끊겠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시간에 그런 표현을 썼어요. 유가식, 무가식, 불가식, 마을민속식, 그 다음에 혼합식, 이런 말들을 썼는데 그게 뭔지를 좀 간략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유가식, 유교의 방한 제사가 형태를 갖추어 나가는 고사죠. 근데 이제 이것이 순수 유가식만으로 끝나는 것들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의외로. 순수 유가식은 어떤 형태냐면, 진설부터도 이제 법도에 맞추죠. 진설을 할 때 누구는 음식을 들 수 있고 누구는 들 수 없고 뭐 이런 형태. 그래서 진설도 하나의 이해법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본 고사로 들어갔을 때 강신예하고 초헌, 한문으로 된 충문 읽고 초헌하고 봉축하고 아헌하고 종헌하고, 그 이제 우리가 방한지사에서도 지방을 써붙인다든지 할 때 지방하고 충문은 태우죠. 그게 소지입니다. 그래서 소지, 그 다음에 음복, 이렇게 가는 절차죠. 그건 먼저 시간에 오히려 상식적인 걸 말씀드릴 때 좀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유교식은 간단히 말하면 집안에서 제사 지내는 형태고, 엄밀하게 구분을 할 때에 우리말로 충문을 읽는 것은 민속신앙식이죠. 빌미하는 소리라서 그것이 이제 더해진 거고, 완전한 유가식이라고 하면 충문 한문으로 읽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음복례로 끝나는 거. 그것이 이제 유가식이고요. 무가식, 뭐 이건 간단합니다. 무당불러 굿하는 거예요. 근데 굿이
개인의 어떤 것을 빌기 위해서 뭐 병을 낫게 한다든지 신내림을 한다든지 집안이 좋기를 원해서 안태굿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하나만 똑 떨어지게 가는 것이 아닐 수밖에 없죠. 마을이니까. 이런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나락굿이라고 해요. 공주가요 다른 용어에서 굿이라는 말을 거의 안 씁니다. 민속체로 그냥 그렇게 다녔어도 굿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요. 풍물굿 이 말도 안 쓰는 동네인데 요거에만 씁니다. 나락굿이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뭐예요? 사해를 위해서 올리는 굿. 요게 나락굿이에요. 개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을 불러다가 굿을 하긴 하는데 대에다 내리든지 내 몸에 왔든지 신을 모셔서 굿을 하는데 마을의 운을 점쳐주고 마을 전체로 볼 때 이게 무서운 말 나오면 큰일 나요. 젊은 사람들 목숨을 조심해라 어쩌고 나오면 동네가 바짝 얼어붙는 거지. 그래서 마을 점을 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을 점을 쳐주고 그 다음에 마을 중에서 아주 어려운 사람, 답답한 사람들을 이제 답을 내려주는데 대개 뭐예요? 희망적인 거 해주죠. 올해 이제 좋은 쪽으로 많이 하죠. 선거리에서 왜 오색 깃발 들고서 뽑아갖고 이제 점쳐주는 그런 형태인데 여기는 그 깃발 들고는 안 했고요. 그 대신 그런 형태로 풀어주는 것. 그런데 이게 체력을 다니는 현장에서 제가 온전하게 안전군만으로 하는 동네도 2개를 봤어요. 그러니까 대잡고 다 하는데 그것만 하고 딱 끝나는 거죠. 근데 이거 굉장히 오래 갈 수밖에 없죠. 왜 그래요? 뭐 하다 보면 뭐 신기가 와서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이 사람마다 이렇게 가는 형태라서 오랜 시간을 가지면서 밤을 새우더라도 그 안진굿 형태로만 하는 동네도 있었어요. 2 동네가 있었는데 물론 지금 다 2 동네 다 안 하고요. 선왕제 같은 경우에 무당을 불러서 잘합니다. 근데 그 선왕제가 온전하게 대를 잡아서 하는 경우는 없고요. 저까지는 못 봤고요. 제가 체록하는 현장에서 못 봤고 뭐냐면 경문만 읽어요. 잘 되라고 부정한 거 물러가라고 해서 제가 먼저 시간에 반무당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신은 몸에 받지 못하나 경문을 잘 외우는 소리꾼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경문 정도로 하는 데들은 선왕제에서 무가식으로 하는 것이 보입니다. 불가식은 제가 체록을 해서 온전한 불가식은 딱 하나 봤는데 그게 어디냐면 기룡산 갑사에서 갑사가 조계종의 정통 사찰입니다. 기룡산에 있고요. 아주 전통이 오래된 절인데 그 절의 스님들이 마을 고사를 지내주셨어요. 그 아래 갑세댕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서 3가지를 지냅니다. 하나도 아니고 고목대신제를 먼저 지내고 그 다음에 장승제 지내고 마지막에 거리제를 지내주는데 이분들은 독경하시고 정통 불교식으로 합니다. 사람들은 개인 복을 그냥 뒤에서 빌고 서 있는 거고요. 스님들의 절차인데 이것이 위패가 따로 있었어요. 위패를 가마에다 싣고 스님들이 독경하면서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셔서 오면은 상은 동네 사람들이 차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차려서 이제 아주 푸지게 차려놔요. 그 마을고사가 소박한데 거기 푸짐하게 차려놓으면 지내고 하는데 이건 처음부터 예불의 한 형식으로 지내서 그걸로만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불가식이죠. 이 고목다신제는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별도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정통 불교가 마을의 고사를 지내준 거는 많지 않을 거예요. 공제도 딱 그거 하나고 제가 30년 다녔어도 이거 하나밖에 못 봤거든요. 그리고 무형문화재감인데 주지스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 학승이 공부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지금은 없어졌는데요. 그 갈등이 돈을 공주씨가 거기다 지원을 해주면서 그 지원된 돈 갖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마을하고 갑사하고 갈등이 벌어지니까 없어졌습니다. 그건 진짜 아쉬워요. 그 다음에 민속예술식이 있어요. 순수 민속예술 그냥 비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비느냐면 쉽게 말하면
상 차림은 마을이 하고, 상을 안 차리기도 하지만 상 차림은 마을이 하고 비는 것은 공동으로 비는 것. 이게 순수한 민속신앙식입니다. 근데 공주에나 청양에나 일부에서 보이는 것이 뭐가 있냐면 동제 중에 동화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 놓는 거죠. 달집이라는 것인데 여기는 달집이라고 안 하고 이제 동화라고 하는데 동네불 놓고서 각기 비는 형태. 예, 이것이 이제 순수한 민속식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거기는 뭐 충문도 안 읽고 뭐 누가 제주가 있지도 않고 그냥 진행하는 쪽에서도 대동회장님이 지금부터 뭐야 각기 잔 올려 그러면 잔 올리고 빌어 그럼 빌고 절할 사람들 절이야 그럼 절하고 하는 형태죠. 요걸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우성면 봉현리에서 있었던 쑥불동제가 그런 형태였습니다. 여기는 아주 소박했어요. 이렇게 작은 굴이 있는데 깊지도 않아요. 거기다가 볏짚 깔고 황토 깔고 볏짚 깔고 한지 놓고 음식을 동네에서 해놓으면 동네 사람들이 이제 하는데 거기는 이제 마지막 할 때는 그게 동네에서 대동제장에 가서 잔을 올렸지만 그 원래 형태는 그냥 비는 거였었어요. 그게 이제 민속신앙식이죠. 근데 혼합식이 많아요. 제일 많은 건 뭐냐? 유가식하고 민속신앙이 섞인다든지 아니면 무가식하고 민속신앙이 섞인다든지. 정안면 석송리에 있었던 석송 등불제는 등불고사는 그게 불가식이 섞였다고 봐야 돼요. 불가식하고 뭐하고 섞였냐면 유가식이 없고 그러니까 마을 고사로 안 지내고 어떻게 해요? 그냥 비는 형태죠. 등을 걸거든요. 연등. 그거 이제 수박등이라고 불렀는데 그 등을 쭉 걸어놓고 하는데 등불을 쭉 밝히고 가운데다가 동네불 화투불 크게 놓고 그러고서는 그냥 비는 형태. 이게 이제 불가식하고 섞인 거죠. 그러니까 선왕제는 무가식하고 민속신앙이 섞이고요. 거리제 같은 것들은 대개 이제 유교식하고 거리제 장승제는 유교식하고 민속신앙이 섞이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따져서 뭐 유가식 불가식 했을 때에 엄격한 유가식도 거의 없고 다 혼합식이 거의 주종을 이루는데 무당을 불러서 경을 읽어요. 그런데 비는 것은 개인이 하나 해서 비선과 푸시레가 있죠. 비선과 푸시레가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하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죠. 비선하고 푸시레. 이게 말이 대체 용어가 사실은 저는 아직 이걸 못 찾았어요. 근데 뜻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비선은 뭐냐면 환자가 있든지 집안에 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길을 오가는 직업, 장돌뱅이, 소몰이꾼 이런 사람들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일정한 물건을 내놓고 비는 거예요. 병은 이제 뭐 몸집에 따라 놓는 게 다르고요. 길걸음 다니는 사람은 대개 집신자다 놓고요. 뭐 안 좋은 일 있을 때는 뭐 한지 이렇게 꽃 접어다 놓고 성주처럼 접죠. 그게 이제 접어다 놓고 개인이 피는 거예요. 그거는 안 좋은 일이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걸 고쳐달라고 비는 거예요. 근데 푸시레는 뭐냐면 그런 건 없어요. 우리 집에 크게 안 좋은 일은 없는데 뭐요? 모든 일이 다 좋아지기를 원하는데 이게 누구한테 비는 거냐면 선왕신한테 비는 게 아니고요. 잡신한테 비는 거예요. 우리 고시래라고 하는 것이 농사꾼들이 농사짓다 들판에서 죽어서 제사 못 얻어먹어 잡기가 된 제사 못 얻어먹는 귀신이 잡기 된다고 저승 못 간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잡기들을 배불리게 먹인다고 그래서 푸시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과일이나 나물, 음식을 바가지에 넣든지 섞어서 동서남북에 뿌리는 거예요. 이건 이제 푸세울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푸다시래라고 하는 동네도 있고 이름이 좀 여러 가지지만
고시래라고 그냥 해버리는 동네도 있어요. 그렇지만 무속적인 쪽에서 신앙으로 가면 푸시래를 가장 대표적인 용어로 봐야 될 만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푸시래를 하는 형태입니다. 근데 선왕제, 이 중에서 오늘 제가 이제 하나하나를 이야기하는 첫 번째를 선왕제 이야기로 잡았어요. 그 선왕제는요, 우선 장소에 따라서 평선왕, 선왕으로 나누어집니다. 선왕은 말 그대로 산 고개마루에 있는 마을 입구나 출구, 산에 있는 거죠. 선왕댕이 그러면 다 고개에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리 넓은 지역, 예산에 많고요. 충청, 공주에도 좀 있습니다. 이런 데들이. 근데 그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 산고개를 안 넘어가요. 근데 선왕제를 모시는 동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산 모롱이진데 입구, 마을 입구에 길이 난 어떤 지점을 잡아서 거기를 나무를 심어서 선왕당처럼 가꿔요. 거기다 돌무지도 해놓고. 그래서 하는 것을 평선왕이라고 그래요. 평선왕. 우리 동네는 평선왕이요. 그러면 그건 고개를 넘어가는 데는 아닌데 언덕쯤 되는데, 또 아니면 언덕도 아니고 그냥 길인데 선왕제로 모시는 동네들이 있어서 그렇게 됩니다. 선왕제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 종류별로 볼 때 무속이 마을 고사로 가 있는 특징이 가장 많이 살아 있습니다. 이게 어떤 영향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선왕제는 여지껏 조사를 하면서 유교식보다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전부 해놓고 뭐 초원관, 아원관 이렇게 찾아가는 형태보다는 무속식이 많습니다. 어떤 영향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단일 유교식 형태의 선왕제는 지금까지 하나도 못 봤습니다. 조사를 30년 하고 다녀서 한 10대 개 선왕제를 조사를 했고, 그 중에 몇 개는 아주 정밀 조사를 해봤는데도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로 보면 선왕제는 뭐 무속식이, 무가식이 제일 많이 남아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좀 소개를 드린다면, 공주시 의당면 요룡리, 요골과 이제 요룡이 이제 분구가 돼서 지금은 요룡 2구인데, 요룡 2리의 선왕제를 하나 소개할게요. 정월 대보름에 지냅니다. 그게 어디냐면 공주 요룡리에서, 의당면 요룡리에서 두만리로 넘어가는 고개예요. 그건 제법 큽니다. 고개가 한참 사람이 걸어 올라가야 돼요. 한 200m쯤 이렇게 올라가는 마을에서 떨어진 선왕인데, 이게요 특징이 뭐냐면 여인네들이 시작했던 고사 같아요. 거기에다 나중에 뭐 일제강점기쯤에서 남자들이 같이 올라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됐냐면 유교식, 무당, 무속식, 마을 민속식이 전부 정해져 돼 있습니다. 한꺼번에. 그 여인들만 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선은 경비를요 건리풍장으로 모으질 않고요, 여인네들이 정월 초사한 날 집에서 쌀을 갖고 나와요. 그래서 선왕제에 쓸 뭐 음식 재료도 갖고 나오고, 그게 모아서 해요. 그게 특징이고, 건리풍장은 그 동네는 안 쳤어요. 그러니까 안 치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인들이 진설 음식을 하는데 아주 아까 말씀드렸죠, 비선 물건이나 푸실의 음식을 아주 준비해서 같이 갖고 가요. 갈 때 여인들만 풍장을 치고 올라갔어요. 이래서 제가 여인들만의 고사였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여인들이 풍장을 치는 건요, 충청도 쪽에서는 거의 금기사항이라고 그랬잖아요. 농악 얘기할 때. 그러니까 1970년대에 탄천면 대항리라는 동네에서 여자분들이 정초에 풍장 쳤다가 동네가 뒤집어지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동네 망신시킨다고. 그런 정도로 안 치는데, 이 동네는 기우제 지낼 때 치는 것처럼 풍장을 치고 올라가고, 올라가서 첫머리는요 남자들이 간단하게 유교식 고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뭐 초원관, 초원, 아원 찾아가면 축은 없고요. 축은 없이 절을 하고 나면
이제 무당이 경을 읽어요. 북경명이 갖다 놓고 제대로 읽습니다. 읽고 나서 근데 그게 대잡고 하는 것까지는 안 가고요. 그리고서 그냥 이렇게 경문만 쭉 읽어 내려가서 끝나면 여인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갖고 간 푸시레 할 사람은 푸시레 하고, 그리고 비선할 사람들은 비선을 해요. 그것이 이제 다 개인적으로 빌어요. 놓고 빌고, 어떤 사람은 상에다 놓고 빌고, 어떤 사람은 옆에다 놓고 빌고 하는데, 그걸 빌고 나면 다 끝납니다. 그러고서 내려와서 또 분장 치면서 내려와서 마을로 내려와서 경로잔치를 열어요. 그러니까 선왕제에서 장소에 대한 부분, 선왕당에 그 빨간색, 파란색의 천을 길게 늘이는 동네도 있고요. 그냥 오색 천을 갖다 나무에다 두르는 동네들도 있죠. 큰 나무 하나가 있는 데들은, 선왕목이 있는 데들은 대개 두르고요. 그게 없는 경우는 산을 이용해서 천을 쫙 늘여놓는 형태로 하죠. 그런 형태를 본 것이, 지금도 이 유령리의 그 선왕제는 아직도 올려집니다. 그 마을 고사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청양군이 그걸 하고 있죠. 그 마을 고사 지내는 데는 많은 돈은 아니고요. 50만 원 이하의 재물 비용을 다 대줘서 그걸 지내게 하고 있어서, 청양 같은 경우는 아직도 한 40개가 마을 고사가 올려지는 걸로 제가 듣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조사는 해본 적은 없고요. 그런데 그런 형태들에 대한 것들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마을고사 이야기, 이제 종류별로 들어가서 독특한 것, 그러니까 불가식, 무가식, 유가식에서 또 장승제 이렇게 각종의 고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요, 일반적인 마을고사에서 권리풍장의 진행사항하고요, 그리고 특별한 고사 이야기 하나를 준비하겠습니다. 드런드런 이걸제의 민속 이야기. 경찰 아저씨가 찾아오시는 바람에 10분이나 늦게 시작했습니다. 이거 들어 마치겠습니다.